네, 이번 시간에는 달러 예금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달러 예금에 대해서 요새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달러 예금을 하면 좋을지 제가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예금, 달러를 저축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달러를 저축한다. 그런데 어떻게 달러를 저축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보통 환전할 때 은행에 가서 이제 뭐 여행 갈 거니까 달러로 바꿔주세요 해서 달러로 받아서 이제 나중에 해외 놀러 가잖아요. 그 남은 달러가 있어요. 보통 어떻게 했나요? 1번 남김없이 다 쓰고 온다. 그쵸? 2번 예, 저기 그 현지국 공항에서 바꿔서 온다. 3번 우리나라 공항으로 들어와서 바꾼다. 그쵸? 그리고 저축한다. 근데 중요한 건 환전할 때마다 수수료라는 게 있어서 바꾸고 나면은 이제 상당히 그 손실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덜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그럼 달러를 어떻게 저축하느냐?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에 가서요, 달러 통장을 만들어요. 정확히 말하면 아마 외화 예금 통장이라고 할 건데, 이제 은행에 가면 모든 은행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 직접 가서 통장 개설을 해야 돼요. 외화 예금 통장이라는 걸 개설하고, 이제 거기에 본인이 이제 맡기는 돈을 맡기면 되는데, 아까 같이 여행 갔다 온 돈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맡겨도 되고요. 아니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외화 예금 통장으로 이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체를 할 때 어느 정도 수수료가 적용이 되고 그런 다음에 남은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여행 갈 때 현찰로 환전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환율 기준이 더 비싸요. 내 계좌에서 계좌 이체로 외화예금 통장으로 넘어가면은 상당히 저렴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계좌이체 방식으로 하는 게 좋고요. 요새는 뭐 모바일 뱅킹도 있고 이러니까 좀 되게 여러 모바일 뱅킹을 활용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뭐가 있냐면 어, 무조건 달러로 하세요. 예. 통화 종류마다 수수료가 달라요. 근데 보통 달러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가급적은 달러로 바꿔서 해라. 그러면은 이제 아무 때나 내 계좌에서 모바일 뱅킹으로 넘길 수가 있고요. 반대로 외화예금에 달러가 잔뜩 있는데 나 이제 팔고 싶다. 그럴 때는 반대로 내 계좌로 계좌이체를 하면 되겠죠. 계좌이체를 하는 방식이 수수료가 제일 저렴해요. 아무래도 은행 지점을 활용하는 것보다요. 그렇죠. 근데 대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역으로. 내가 환전하는 금액이 상당히 크다. 뭐 한 3천만 원 정도 해야 되겠다. 보통 뭐 현찰로 하면 1% 정도의 손실이 나고요. 뭐 모바일 뱅킹으로 하면 0.5% 정도의 손실이 난다 봤을 때 1천만 원 정도를 하면은 한 5만 원 정도의 손실이 나겠죠. 3천만 원 정도면은 15만 원의 손실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럴 땐 은행 지점에 직접 가서 이 정도의 금액을 할 건데 조금 더 수수료를 저렴하게 달라라고 말을 해보세요. 통합니다. 예. 왜냐면 은행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득이잖아요. 큰 돈 해줬을 때요. 그렇게 하면은 예, 달러로 외화예금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겠죠. 가장 수수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뭐 이제 불법적으로 뭐 이제 명동에 간다 뭐 이런 말들도 있는데 우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 때나 사고 팔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외환법에 적용되게 그쵸? 그래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은행에서 모바일 뱅킹 외화예금을 받는 다음에 모바일 뱅킹으로 아무 때나 예, 원화에서 달러로 다시 달러에서 원화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뭐 여행 갔다 오면은 뭐 각 나라의 돈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나라의 돈을 그대로 이제 은행에 가서 외화 예금에 넣어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자가 붙기 시작하죠. 나중에 뭐 3년 뒤에 다시 뭐 다른 나라를 갈 일이 있다. 예를 들어 뭐 태국을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 그래도 뭐 다음에 부모님 환갑잔치 때 한 번 더 갈 것 같다. 그래서 이 남은 바트를 환전하면은 수수료가 생기니까 그대로 모아놨다가 다시 가겠다. 뭐 자기 집에 있는 뭐 창고에다가 잘 쌓아놔도 되겠지만 이자가 붙지 않잖아요. 외화예금 통장에 넣어놓으면 그대로 이자가 붙습니다. 그러면 뭐 태국 돈 바트로 넣어서 다시 바트로 찾는다. 그러면 수수료 들지 않겠죠. 예. 그런 방식이 있을 거고 달러로 넣어서 달러로 찾는다. 이래도 수수료 들지 않죠. 예. 그 통화를 바꿀 때만 수수료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예금이 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놔두면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거 은행마다 달라요. 이율은 다른데 어떤 은행 같은 경우는 특판으로 나와서 연 2.5%를 주더라고요. 괜찮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외화 예금을 넣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외화 예금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환율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환율이 낮았을 때 샀다가 환율이 높았을 때 팔면 좋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1132원이에요. 지금 샀는데 10년 전처럼 1,500원을 찍는다. 그때 팔면은 그냥 외화만 보관했을 뿐인데 뭐 30% 40% 정도의 수익률이 나는 거잖아요. 그쵸? 예. 잠시만요. 물 좀 먹고 올게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달러 자체만 잘 보관해도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 10년 정도를 볼까요? 지금 이 화면을 보면은 좀 더 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위해서 자 지금 10년 정도 규칙을 보면요. 지금 저렴한 편인 거죠. 그쵸? 지금 1132원이면 저렴한 편이에요. 그럼 이제 조금 올라가면은 외환 위기가 왔을 경우에는 1,500원 가량 찍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달러를 사는 게 저렴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고요. 반대로 지금 그러면 진짜로 지금 달러 환율이 오를 가능성이 있느냐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음, 지금 신흥국들 외환위기가 벌어지고 있어요. 아르헨티나 그렇게 됐죠.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도 지금 환율 위기가 오고 있고, 최근에 중국이 지금 문제예요. 중국이 1달러당 7위안으로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중국이 지금 고정 환율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달러가 많아지고 적어짐에 따라서 환율이 변동이 돼야 되는데 그냥 중국은 그냥 내가 고시하는 대로 환율을 적용한단 말이죠. 달러가 없는데도 배짱을 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달러 많은 것처럼. 그쵸? 근데 지금 계속 달러당 위안 가치를 지금 하락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환율을 올리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본인들도 어느 정도 지금 달러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 좀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따라서 중국의 위기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아시아 전반적으로 좀 환율이 급등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당연히 오르겠죠. 그럼 이 입장에서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코스토리 모형을 설명을 했겠지만 지금 금리 상승기인데 딱히 주식 투자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금리가 좋아질 때는 경기가 좋아져서 브레이크 역할을 맡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경기가 좋지도 않은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따라서 올리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안 좋은데 금리를 올리면 주식시장이 좋아질까요? 그쵸? 상식적으로 투자하면 안 되겠죠? 예, 이 상황에서 딱히 대안이 없는 상황. 근데 이때는 그냥 원화로 뭐 그냥 현금을 보고 보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문제는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금이나 적금에 넣는 것도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상황이죠. 그쵸? 그럼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죠. 금융위기. 그쵸? 가능성이 높은 편이죠. 이럴 때는 달러 예금을 보유해 두면은 아까 같이 예, 뭐 연 2%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뭐 외환위기가 벌어졌을 때 30%에서 40%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도 있겠죠. 물론 언제 벌어질지 얼마나 오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쌀 때 사서 준비를 해두면 나쁠 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1,500원쯤 됐어요. 예, 달러 이때 만약에 됐으면 달러를 다시 팔게 되면 뭐 팔아도 되겠지만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외환위기가 벌어진 나라로 가서 투자를 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1달러로 지금 1,1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외환위기가 벌어지면 1달러로 1,500원을 벌 수가 있어요. 그쵸? 교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들어보자면 1달러에 7위안이에요. 지금 1달러를 투자하면 7위안 주식밖에 못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외환위기가 벌어졌어요. 1달러로 15위안의 주식을 살 수가 있겠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환율만으로 50% 할인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그 외환위기가 벌어지면 주식 가치가 확 내려가죠. 더 싸게, 뭐 절반 정도 하락했다 그러면은 현재보다 중국 주식을 4분의 1 가격으로 살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지금 1달러에 1,100원인데 1,500원이 됐다. 그러면 외국 입장에서는 주식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계기. 외환위기가 벌어지고 나면은
우리나라 주식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그때는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달러 예금을 보유했다가 1,500원이 되면 당장 뭐 얼마나 보유해야 되냐 이러는데 지금 10년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2008년 서브프라임이 2008년 한 여름쯤 벌어졌던 것 같아요. 봄에서 여름쯤 벌어졌었던 것 같은데 그때 외환이 1,500원을 찍은 시간이 6개월도 안 돼요. 상당히 짧아요. 그리고 바로 하락해 버립니다. 수직 하락해서 1,200원 이하로 안정이 돼 버려요. 그쵸? 예.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도 달러가 뭐 1,400원, 1,500원 올라갔을 때는 얼른 매도를 해 버리고 예. 원화를 가진 상태에서 그 당시 때 이제 뭐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방법도 있을 거고 외국인들이 좋아할 거니까요. 아니면은 우리 반대로 그 달러를 팔지 말고 그대로 뭐 중국의 주식이라든가 외환 위기가 벌어진 국가의 주식을 사는 방법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이렇게 달러 예금에 대한 걸 알아봤고요. 달러 예금을 투자할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은행에 가서 개설하고 만들면 된다. 하지만 이 달러가 얼마나 오를지 언제쯤 오를지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나라 아시아 외환 위기라던가 전 세계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멀지 않을 수도 있다. 예,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예, 달러 예금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